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의 퇴역과 동시에 전차 무용론과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및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우주 및 사이버전 등 새로운 전장의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담한 비용 절감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육군의 중장갑 차량 퇴역이며 특히 영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의 퇴역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전차 퇴역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챌린저2 퇴역에 찬성하고 있는 맥스 헤이스팅스령의 의견입니다. 그는 현대의 항공모함이나 탱크와 같은 값비싼 자산은 무인 항공기나 미사일에 취약하고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국가와 영국군이 육상에서 교전하기 일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104년 전에 등장한 무기를 적당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보완하면 냉전 종식 후 찾아온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차나 장갑 차량은 값싼 급조 폭발물에 쉽게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이 실증됐고 보다 중장갑화가 진행된 주력 전차의 중량은 70톤에 달하고 보병 전투차나 장갑 차량의 중량도 예전 주력 전차급과 비해 손색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정도 중량의 중장갑 차량을 운용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해 운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유도 무기의 조합이 등장하였으며 수풀이나 건물 그림자에 가려도 상공에서 적외선 센서로 수색당하면 달아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발견되면 장갑이 가장 취약한 차체 상부를 정밀유도 무기로 노릴 수 있어 속수무책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속수무책이란 대항수단이나 전차의 존재 의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나빠 운용과 유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맥스 헤이스팅스령의 의견은 100년 역사의 영국 전차 운용 이야기가 막을 내리더라도 100년 전 참호전에서 기병대가 전혀 쓸모없었다고 느낀 것처럼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챌린저의 퇴역에 반대하고 있는 전 참모총장 리처드 다낙경은 러시아가 전차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챌린저2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 및 외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는 억지력이라는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잠재적 적에 대한 동종의 무기 보유를 상실하면 나토의 억지력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핵무기에겐 핵무기, 전차에겐 전차, 전투기에겐 전투기라는 원시적 전력의 균형이 깨지면 이는 억지력의 의미를 상실하고 역으로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줄리언 루이스도 챌린저2 퇴역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차나 중장갑 차량은 경우에 따라 취약할 수 있지만 아직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우주 및 사이버전에 대한 투자는 챌린저2 부재의 구멍을 메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국은 육군의 중장갑 차량을 폐지할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영국 언론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주력 전차의 조달 단가와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이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 M4를 유지해 잦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단가와 효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육지로 잠재적인 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차나 중장갑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비용으로 전차나 중장갑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챌린저2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를 20년이나 방치해온 영국에는 전차나 중장갑 차량을 상식적인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20년 만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대당 300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나토 회원국과 주력 전차를 공동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영국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현대적이고 값싼 주력 전차를 조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알려진 주요 전차의 가격을 알아보면 이스라엘산 메르카바 M4의 조달비는 450만 달러, 한국 K2의 조달비는 800만 달러, 독일산 레오파드 2A7의 조달비는 980만 달러, 일본산 10식 전차의 조달비는 400만 달러이며 러시아산 T14의 조달비는 300만 달러, 중국산 VT4의 조달비 역시 3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전차를 유지하기 위해 챌린저2 업그레이드에 대당 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면
이스라엘에서 메르카바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조달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현대적인 주력 전차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도 사막에 특화된 사양이 독특한 전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지속적인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취재에 나서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육군에서 업그레이드된 전차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소문으로 나돌았던 챌린저2 퇴역을 부인했으나 그는 모든 챌린저2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력 전차의 폐지는 없다 해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일비쳤습니다. 일단 챌린저2 감축은 이전부터 언급됐던 부분으로 예정된 277대의 챌린저2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148대만 진행하고 나머지 79대는 부품 제거를 위해 보관 상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지난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영국 언론으로부터 보유 전차 대수가 캄보디아 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이 227대에 불과한 챌린저2를 감축할지는 주목되지만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몇 가지 장비 폐지나 부대 개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니 이미 소문난 영국 해병대 폐지와 육군의 여단 폐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감축 리스트에는 영국 해병대의 완전 폐지와 공군 수송기 C-130J와 다용도 헬기인 HCMK-1 퇴역, 또한 해군 소해정 조기 퇴역과 육군 몇 개 여단 폐지 등이 들고 있으며 만약 이의 모든 것이 실행되면 현역 병력 20%에 해당하는 27,760명을 잃은 영국군의 규모는 약 12만 명 정도가 되며 특히 육군의 현역 병력은 5만 4천 명까지 축소됩니다. 이는 영국과 비슷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의 절반 규모까지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육상 자위대와 비교할 때 영국 육군의 병력 규모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국 언론은 지금보다 국방 예산이 깎이면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척에 충분한 F-35B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값비싼 구축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육군으로부터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미 해군에 대여해 대여비를 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군을 공경에 빠뜨린 원인은 핵무기나 SLBM 핵잠 수함 유지에 국방 예산을 쏟아붓는 게 원인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도 재래식 무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핵전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분당국은 적은 국방 예산으로 효율적인 국방력 구축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소개한 K2 전차가 영국 언론의 현대전차의 전형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는 K2 전차가 방산 선진국인 영국에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지 영국이 구체적으로 K2 전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영국의 새로운 안전보장이나 외교정책의 방침은 오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영국이 과연 전차를 완전 퇴역시킬지 아니면 부분 퇴역시킬지 또한 전차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에 대한 영국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